있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총 지금 11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개의 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지금 4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기에는 뭐 순차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큰 덩어리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만약 공부를 다 해오셨다라고 하면 기출문제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거 다룹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 푸는 부분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주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잡아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책 보시게 되면 각각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학습 문제들이. 그런 방식으로 내용 읽어보시면, 풀어보시면 나와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일단 한번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그 당사자들의 관계도를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객운송이다라고 하면 항공사와 실제 여행자 간에 직접적으로 뭐 예약이나 그런 티켓을 발급받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항공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접 판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대리점이라고 하는 주체가 관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화주와 대리점과 그 다음에 항공사 간의 관계도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화물의 이동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에 따라서 이 책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칠판을 통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에어카고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카고라고 하는 항공 화물에 대한 규정을 언급해 놓고 있는 부분인데, 이 에어카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관계 주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저희가 항공 화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항공 화물 같은 경우는 비행기라고 하는 운송 수단에 화물이 탑재가 되어져서 공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비행기라고 하는 그 공간에는 화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사람도 탑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객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짐도 이게 탑재되는 걸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사와 그 다음 최신국 간의 국가 간에도 계약을 맺은 우편물이 또 같이 탑재가 되는 걸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객의 짐이라고 하는 대기지나 러기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탑재가 되는 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과 지금 화물 간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항공기에 탑재가 되어져서 공간에 이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긴 하지만,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에어카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에어웨이빌이라고 하는 증권이 발행이 되어져서 운송이 되어지는 아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하는 저희 에어웨이빌이라고 하는 항공화물 운송장이라는 것이 발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화물과 함께 같이 운송이 되어진다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어웨이빌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게 되면 그 관계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메인 내용으로 저희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에어웨이빌 관련해서는 제 11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제가 관계도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즉